네, 안녕하세요. 시자니언 고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계류유선과 이제 계류유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몸조리에 관련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임신과 관련된 후유증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산 후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이제 몸조리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여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해서 알고는 있지만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 각종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이 기간의 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치료 시기라고 하는 거는 유산하고 나서 한 4주에서 6주 정도 되는 기간, 그 기간 후에 이제 첫 생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의 기간 동안의 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잘 조리가 안 된다고 하면 또다시 유산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골든타임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 수술 후에 조리가 굉장히 중요할까?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자궁과 난소 기능이 이제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궁 염증이 자꾸 반복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임신과 관련된 실제 부위인 자궁 내막이 유착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자궁과 난소 기능이 불안정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생리불순. 그리고 두 번째 염증에 대한 게 질염이나 내막염이나 뭐 골반염이 자꾸 반복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자궁 내막에 유착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내막이 얇아지고 생량이 감소했어요. 임신할 때 자꾸 착상이 안 돼요. 예전에는 이제 시도를 하면 임신이 잘 됐었는데 그 후로는 이제 착상이 아예 안 돼요. 수치가 안 나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부분, 자궁 난소 기능의 이제 불안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계류 유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중에 가장 이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또 체감도 할 수 있고, 자궁과 난소 기능이 불안정하면 일단 생리불순이 생기고 그리고 배란이 잘 안 되는 배란장애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생리라고 하는 거는 배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생리가 시작하고 나서 한 14일 정도 있다가 배란이 되고 배란이 되고 나서 또 14일 정도 있다가 생리를 이루어지는 그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난소의 기능이 불안정하면은 배란이 너무 일찍 되거나 혹은 너무 늦게 되거나 아니면은 배란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증상들이 생기게 되면서 생리불순을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오래 지속이 돼버리면 난소 기능 저하라든지 조기폐경 등 혹은 이제 자연 임신 시도를 또 하려고 하는데 배란이 안 돼서 다시 시도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이렇게 난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증상들인데요. 유산 후에 난소의 배란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임신을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난소에서 배란도 잘 되어야 되고 그 자궁 내막에서 착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임신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산 후에 자궁과 난소 기능이 잘 안정되는지까지 꼭 체크하고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궁의 이제 염증에 대한 반복인데요. 이 부분은 유산 후에 이제 자궁은 사실 내부에 그 임신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상처를 좀 많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후에 염증이 취약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염증들이 골반염, 그리고 질염, 내막염, 실제 그 수술받았던 내막 부위 염증, 이렇게 내막염 등 자궁의 염증들이 다발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골반염, 질염, 내막염 관련해서는 내막염은 자궁 내막의 수정란이 착상하는 부위에 염증이 자꾸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 내막이 얇아지거나 내막이 울퉁불퉁하거나 내막이 유착되는 등 임신과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골반염과 질염에 관련해서도 만성적이 되면 또 난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궁 염증이 반복되는 후유증이 남는 거는 차후에 이제 임신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초기 치료가 또 중요하게 되시고 자궁 염증이 이제 반복되면 이제 아까 얘기한 실제 임신을 하는 부위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니까 자궁 내부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주변 장기와 이제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골반 안에 있는 자궁과 난소 주변부에 있는 혈류순환도 상당히 많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임신하는 가장 직접적인 부위에 해당하죠. 자궁 내막, 실제 수술이 일어났던 그 부위에 유착이 생기는 현상인데, 자연 임신이나 혹은 이제 보조생식술, 보조생식술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관 항이나 인공수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수정란이 이제 착상되고 나서 이제 착상하려고 할 때 착상이 이루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착상을 실패하게 만드는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유산할 때 보면 내막이 이제 기능층과 기저층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기능층은 이제 실제 위에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부위, 그러니까 내막이 쌓이고 다시 한 달 후에 내막이 밖으로 배출되면 생리로 나오고 또 내막이 쌓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기능층이고 기능층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제 변화되지 않는 부위가 기저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저층까지 상처를 내면서 약간 이제 긁어내는 수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은 기저층이 손상을 받은 그 위의 기능층은 내막이 재생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내막 중에서도 기저층이 탄탄한 곳은 기능층이 잘 쌓이면서 내막이 두텁게 잘 쌓이고 바닥에 해당하는 기저층이 문제가 생기면 그 위에 기능층도 문제가 같이 생기기 때문에 유착이라든지 내막이 얇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자궁 내막의 유착은 후유증으로 환자분들 상당히 많이 오세요. 유산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유착이 되는 건 아니지만 몇 개월 후에 점점점 생리양이 줄어요. 그리고 산부인과 가서 확인해 봤더니 내막이 뭐 5, 6mm밖에 안 된대요. 더 이상 이제 증가되지 않고 이제 생리할 때까지도 얇은 내막을 유지하게 되는 자궁 내막이 점점 얇아지는 거 혹은 일부는 좀 두터운데 일부는 얇고 울퉁불퉁하대요. 자궁 내막의 형태에 대한 문제들도 호소하게 됩니다. 이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달 변화되는 부위이기도 하고 임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시험관하기 시술할 때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마지막 착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궁 내막의 유착은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반복적으로 착상을 실패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유산 후에 중요한 치료 기간이 이제 첫 생리가 이제 끝날 때 무렵까지, 그러니까 유산 후에 출혈 말고 그 후에 4주에서 6주 정도 지난 후에 발생하게 되는 이제 첫 생리가 잘 끝날 때까지 치료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요 자궁 내막의 유착에 대한 부분에 조금 이어진 설명인데요. 기저층에 이제 상처가 나게 되는 이제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자궁 내막이 점점 얇아지게 되고 이 부분이 차후에 유산이 자꾸 반복되는 습관성 유산의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치료하는 부분에 그 초기 치료에서 예방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산을 자꾸 했을 때 위험성이 사실 더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이제 유산됐을 경우에 잘 조리하면 두 번째 아기가 이제 임신이 유지되는 거는 그래도 치료에 대해서 이제 유의하게 잘 반응하는데 만약에 그때 잘 조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 다시 유산을 해서 두 번 연속 유산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유산할 확률이 이제 24% 정도. 그리고 세 번 연속 유산을 한 경우에 다음번 다시 유산할 확률이 30%. 그리고 네 번 연속 유산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유산할 확률이 40%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높은 수치이죠. 거의 뭐 반에 가까운. 그래서 유산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다음번 유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번 유산했을 때 그 다음 유산이 되지 않고 임신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상당히 신중한 치료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산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그 아기가 너무 이제 소중한 게 기다리다가 임신된 거기 때문에 다음번 임신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게 돼요. 저도 환자분들 상담해 보면 대부분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간의 다급함, 그러니까 고령 임신의 경우에는 또 고령 임신이 또 유산이 잘 되기 때문에 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빨리 임신을 해야겠어요라고 하는 다급함이나 혹은
다시 그 임신을 해서 이 아이를 또 유지하고 싶어요. 출산하고 싶어라고 하는 임신에 대한 그 기다림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 다음번 임신을 좀 조급하게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경향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두 번 연속 유산을 하게 되면 다음번 유산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니까 어, 한두 달 정도라도 조금 더 준비를 제대로 하고 다음번 이제 임신 시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산 후에 이제 자궁 내막 치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단은 첫 번째 유산 후에는 그 자궁 내막을 긁어냈기 때문에 긁어내면서 생긴 또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부에 상처 나도 닦지 않듯이 그런 부분들이 찐득찐득한 혈성을 띠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남아서 자꾸 잘 들러붙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잔여 어혈을 제거를 하고 또 자궁 내부에 이제 수술 상처가 있는 내막 부분에 대한 회복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저층이 상처를 입으면 그 다음번 내막 유착이나 내막이 얇아지는 후유증을 남긴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중요하고 두 번째 저하된 자궁 기능을 회복하고 자궁의 뿌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자궁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 자궁의 내 기능이 회복이 잘 됐는가에 대한 그 지표는 내가 정상적인 생리 주기가 회복됐는가, 그리고 정상적인 생리 주기가 회복이 되면서도 배란도 잘 되면서 생리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궁 내막의 두께나 형태들도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게끔 내가 잘 형성을 하고 나서 생리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건 좀 놓치게 되거든요. 유산 수술하고 나서 첫 생이 잘 나오면 다 회복됐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두 번째 스텝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지 이제 치료의 마무리가 되게 되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 보고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산을 일단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나의 내막으로 회복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전에 나의 내막으로 회복이 되면 또 유산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도 조금 더 착상을 강화할 수 있는 자궁 내막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내막보다 좀 더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스텝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자궁 내막의 착상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두면 그 다음번 수정란이 들어왔을 때 착상이 안정적 유지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임신이 유지되면서 차후 이제 건강한 아기가 출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유산 후 후유증에 대한 치료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궁 기능의 회복 그리고 건강하게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치료를 위해서 이제 후유증을 이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후유증을 고려 단계적으로 한약 처방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차후에 임신 준비를 위해서 착상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또 임신을 한 경우에는 초기에 유산을 이제 초기 이제 임신 8주까지 유산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유산 방지를 위한 한약 부분을 또 이어가게 됩니다. 아까 이제 세 가지 후유증 부분 설명을 드렸던 걸 다시 한 번만 보면 유산 후에 자궁과 난소 기능이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생리 주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난소의 배란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궁 염증, 상처가 났던 부분이 있고 워낙 허약해져 있기 때문에 면역 환경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질염이나 골반염이 자꾸 반복되거나 그리고 내막, 자궁 내막 실제 그 수술받았던 부위가 염증이 반복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고 세 번째로 수술받은 그 부위이면서 임신을 앞으로 해야 하는 자궁 내막 부분이 유착이 일어나는 후유증이 생기게 돼요. 그 산부인과에서 수술할 때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처치들을 해주거든요. 수술할 때. 하지만 그 처치를 받았다고 해서 100%다 유착이 예방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환자분들 와서 상담을 해보면 저는 유착 방지제를 썼는데요 라고 해도 그 후에 근데 또 유착이 됐어요. 이 말씀을 많이도 하세요. 그래서 수술 후에 그 유착 방지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당연히 유착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의 사연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유산이 돼서 소파수술 했는데 그 후에 통증이 생겼어요.
두통, 이제 머리도 아프고 골반 쪽에 통증도 있어요. 한약을 꼭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집에 따로 해야 하는 유산의 몸조리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여성분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한약 복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때가 일단 출산 후, 유산 후, 그리고 자궁 쪽의 수술 후, 이렇게 모든 자궁이 뿌리가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는 한약 복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유산 후에 통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골반 쪽 통증도 생긴 그 양상이 있어서 반드시 이제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대부분 환자분 또 놓치게 되는 부분인데, 유산을 하고 나면 내가 유산했기 때문에 조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밖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출근도 해야 되고, 혹은 이제 뭐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유산은 몸조리 중에서 찬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찬바람, 찬물, 찬 음식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설거지하면서 물을 딱 틀었는데 찬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뭐 0.1초만 손에 탁 닿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부분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느낌이 드는 감각 이상의 증상이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바로 꺼내가지고 마시는 거, 냉독이 자궁으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몸이 막 으슬으슬 춥고 오한기가 나면서 밤에 막 땀이 막 흘려서 자꾸 깨고, 그리고 관절에 냉통, 관절통이 생기면서 시리고 이런 증상의 후유증이 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 것들은 다 조심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은 언제까지 조심해야 되느냐? 수술하고 나서 4주에서 6주 후에 첫 생리를 하게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회복된 분들이면. 네, 그리고 나서 그 생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과격한 운동들도 그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인데요. 아까 제가 두 번 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계류 유산 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 아닌 것은 1, 2, 3, 4번 중에 이제 고르셔서 저희한테 메시지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 쉬즈 앱 출시해서 지금 현재 많은 환자분들 혹은 저희 치료를 받지 않는 다른 이제 여성분들이 사용해주고 계신데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운 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